안녕하세요. 오늘 얘기를 드릴 내용은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중에서도 치료의 합병증과 관리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기본적인 이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주요 합병증 중에서 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양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 병원에서 이제 제공해 드리고 있는 교육 자료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진단을 이미 받으시고 치료도 이제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라는 진단명을 이제 처음 들으시게 되면 이제 무슨 병인지 상당히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골수 안에 그 혈액을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이제 그 혈액 세포들이 그 개수나 그 모양이 이제 고장이 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혈액을 만들어내는 조혈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게 이제 눈으로 보실 수 있게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 이게 이 윗줄이 정상 골수 이제 검사 사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혈액 세포들의 양이 이제 이렇게 좀 늘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일부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이렇게 좀 비정상적인 증식이 좀 일어나게 되고 이런 그 정상 혈액 세포들의 모양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도 좀 이상한 모양의 고장이 난 세포들이 늘어난 거를 형성 이상이라고 이제 합니다. 이 질환은 전체 암의 한 0.3%, 전체 혈액암의 7.8%이고요. 사실 실제보다 좀 진단이 좀 덜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고령이신 분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골수 검사를 좀 시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무증상인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 것보다는 조금 더 어떤 발생률이나 유병률이 좀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그 사람들의 수명이 기대 수명이 이제 늘어나면서 점점 오래 사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또 이제 기존의 어떤 다른 암으로 이제 치료를 받으신 다음에 다 이겨내신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 현재도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그 발생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혈액에도 이제 퇴행성 변화가 온다 이렇게 쉽게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어떤 물질에 이제 노출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도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진단을 하는 과정은 먼저 혈액 검사에서 혈액 수치가 이상이 있으면 이제 보통 병원을 방문을 하시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그 기본적인 혈액 검사만으로도 이 아세포라는 것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세포는 뭐냐면 이 사진에 있는 이런 세포들인데 정상적으로는 이제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하지 않는 그런 좀 미성숙한 세포이고요. 이제 이게 늘어나게 되면 이제 백혈병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좀 악성도가 높은 좀 안 좋은 암세포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비율이 이제 보통 정상적으로는 5%가 안 돼야 되는데 골수 안에서 또는 말초 혈액에서 이제 이렇게 증가돼 있으면 이런 질환으로 진단을 합니다. 20%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급성백혈병 단계로 넘어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세한 그 세포들의 모양을 보기 위해서 그 말초 혈액을 유리판에 밀어서 도말 검사를 보고 그리고 골수 검사 이제 시행을 해서 골수 내에 있는 세포들도 역시나 이제 모양과 그 이형성을 관찰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골수 검체로는 유전자 검사를 보내는데 이런 염색체나 어떤 유전자의 돌연변이 분석을 해서 이런 것들에 따라 이제 진단에도 도움이 되고 실제로 이 질환이 예후가 어떨 것인가 판단을 하는데 이제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진단 기준은 파란 박스에 있는 이 내용이고요. 이 사진이 이제 염색체 검사 사진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46개의 염색체가 정상적으로 존재하는데 이제 이 뭐 구조나 어떤 유전자가 뭐 위치가 바뀌거나 뭐 더해지거나 사라지거나 이런 변화들이 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 이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이 발생을 하면 우선 정상 혈액이 이제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수치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어, 백혈구에 이상이 생기면 이제 면역력이 저하가 되고 그로 인해서 감염이 자꾸 생기고요. 열이 나고 이제 특히 폐렴이나 어떤 그 혈액에서 균이 자라는 폐혈증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심각한 감염이 반복적으로 오게 되면 이 자체가 이제 매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혈이 생겨서 이제 피곤하고 뭐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이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를 하고 또 혈액 응고가 문제가 돼서 혈소판이 감소해서 좀 피가 나거나 멍이 드는 증상이 이제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혈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병이 몸 안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 좀 기운이 없고 열이 나고 체중도 이제 감소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아세포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 이제 고위험으로 이제 점점 진행할수록 이제 급성 백혈병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이 급성 백혈병은 굉장히 이제 진행이 빠르고 몸 안에 어떤 장기의 기능이나 몸의 균형을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위중한 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이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증상들이 이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이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부터 좀 진행된 단계까지 이제 나누게 되는데 그 같은 진단명이라도 괜찮을 분인지 아니면 당장 치료를 해야 되고 빨리 진행할 분인지 저희가 이제 가늠을 하는데 그 판단을 할 때 쓰는 이제 그 점수 계산표입니다. 그래서 항목들은 이제 아세포의 양과 염색체 그리고 혈구 감소증이 얼마나 심하냐 이런 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판단하게 되고요. 이렇게 보통 4단계로 나누게 되고 이것은 이제 예전에 개발된 점수 표이지만은 현재도 이제 보험 기준을 이걸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제 예우 점수라는 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은 치료 성적이 매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조금 더 어떤 유전자 이상의 그 분류를 세분화하고 더 중요한 것에 가중치를 두고 그렇게 해서 개선이 된 이제 예후 점수 계산표이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5개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아주 좋은 분들은 치료를 안 하더라도 이제 장기간 뭐 잘 지낼 수 있는 분 이런 분부터 이제 가장 나쁜 경우에는 금방 이제 진행을 해서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렇게 좀 더 세분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또 이제 합병증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합병증의 위험이 얼마나 크냐 이거를 좀 잘 판단을 해서 이제 치료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병이 심하지 않은데 나이가 많으시거나 기저질환이 있어서 좀 합병증 위험이 크겠다. 그러면 치료를 좀 보류하고 지켜보기도 하고요. 반대로 컨디션은 좋은데 질병이 안 좋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이식까지 적극적인 치료를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환의 그 위험도에 따라서 점차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 이 각각의 단계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약제들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료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들어가지는 않겠고요. 이런 치료 과정 중에 이제 동반되는 그런 어떤 합병증과 또 이제 주의사항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수혈을 많이들 받으시는데 수혈은 이제 빨리 환자분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시행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기준에 따라서 수혈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환자분에서 얼마나 수혈이 필요하냐입니다. 그래서 뭐 많이 힘들어 하시면 사실 이 수치가 안 되더라도 수혈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아주 잘 견디시는데 굳이 불필요하게 이 타인의 혈액을 이제 수혈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정해진 거는 아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수혈을 할 때는 이게 혈액 제제가 굉장히 이렇게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농축 적혈구와 이제 혈소판을 많이 맞으시게 되는데, 그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제제가 있고, 이 혈액 제제들을 수혈 받으실 때 대부분 방사선 조사를 하고 백혈구를 한번 걸러서 드립니다. 혈액암 환자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혈액 제제에 섞여 있는 그 백혈구들이 어떤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걸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혈소판 아마 경험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얇은 걸로 여러 장 맞으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큰 혈소판 한 백을 맞으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렇게 큰 백은 한 사람이 이제 기증을 해서 이렇게 성분 헌혈 기계로 이제 걸러서 이제 모은 겁니다. 이게 혈소판이 양이 적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헌혈의 집 헌혈차에서 이렇게 한 300~400cc 정도 전체 혈액을 얻어서 그거를 이제 분리했을 때는 이렇게 얇은 팩 하나 정도 소량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혈소판 수치를 올리려면 그런 혈소판 제제는 6개, 8개를 맞아야 이제 어느 정도 수치를 올릴 수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한 사람한테서 충분 양을 이렇게 성분 헌혈로 걸러서 맞게 되면 양도 더 충분하고, 이제 한 사람한테 맞기 때문에 수혈 부작용도 더 적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걸로 다 드리고 싶은데, 이제 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맞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기증하실 수 있는 지인들이 이제 시간을 내서 성분 헌혈을 해주시면은 환자분한테 이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 헌혈을 이제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고, 또 이제 간혹 백혈구 수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백혈구 수혈은 이제 어떤 심각한 감염증이 있을 때 이제 호중구를 높여주기 위해서 좀 한시적으로 시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좀 과정이 복잡하고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자주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수혈에 관련된 부작용들은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흔한 거는 이제 열이 나고 두드러기, 숨이 좀 가쁘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알러지 반응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수혈을 일단 중단하고 치료제를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심각한 합병증들로 이제 용혈이라든지 이제 폐 부종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고, 반복해서 수혈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그 수혈의 효과가 좀 떨어지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혈을 줄일 수 있는 치료를 병행을 하는 게 좋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혈 촉진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정말 필요한 경우는 이제 항암 치료를 해서라도 수치를 좀 개선시켜서 이런 부작용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혈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이제 적혈구 내에 철분이 이제 원래 포함이 돼 있는데, 철분은 우리 몸에서 재활용을 하고 배출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혈을 자꾸 받게 되면은 몸 안에 이제 철이 쌓이게 되고, 철분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장기 기능들이 좀 손상을 입습니다.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 이제 이식을 해서 이제 완치를 이제 시도하는 분도 계시지만, 수혈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장기간 이제 치료를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래도록 수혈을 받게 되면 이런 철분을 빼주는 킬레이트제를 엑스자이드라는 약인데, 이제 이거를 같이 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리틴이라는 수치를 체크해서 그것이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이제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감염에 대한 예방인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손을 잘 씻으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가글이나 좌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이제 주의를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코로나도 문제 있고, 또 곧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면 이제 독감도 이제 유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전염성 질환이 의심이 되는 분하고는 이제 접촉을 좀 줄이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체온을 좀 자주 체크를 하셔서 열이 날 때 이제 참지 마시고 이제 반드시 병원에 방문을 해서 상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뭐 응급실을 방문하시거나 심하지 않은데 좀 고민이 된다 하시면은 이제 상담 창구를 이용을 해서 좀 문의를 해보시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시는 게 좋고요. 38도 이상의 열이 지속이 되면은 그때는 반드시 응급실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고, 이런 뭐 생백신에 대한 주의사항도 좀 있고요. 특히 이제 이식하신 분들은 회복 후에 이제 가능한 시기에 이제 아마 병원마다 이제 의료진들께서 이제 체계적으로 스케줄대로 예방접종을 아마 권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어, 점막염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입이 헐고 장도 뭐 붓고 헐고 또 항문 주변도 헐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 몸의 약한 부분이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런 염증이 이제 잘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양치질 가글을 이제 계속 강조를 하게 되고요. 이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입술에 좀 보습제를 바르시고 구강 건조가 있을 때는 또 이제 침이 분비가 잘 안 되면은 더 이제 균이 자라기도 쉽고 증상도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고 그 인공침을 이제 제품을 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아프거나 뭐가 보기에 이상이 있을 때는 의료진과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치과 치료가 이제 아무래도 좀 고령이신 분들이 치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또 많습니다. 임플란트 문의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혈소판이 낮고 그 면역력이 낮기 때문에 이제 발치나 좀 비교적 큰 어떤 뭐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 자리가 아물지 않거나 지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를 받기 전에는 가능하면 이제 먼저 어느 정도 범위의 치과 시술이 필요한가를 상의를 치과 선생님과 하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주치 선생님께 이제 해도 되는지 아니면 혹시 수혈이라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지 반드시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사 같은 경우도 설사가 심하면 당연히 치료가 필요하겠고요. 이제 항문 주위 관리가 이제 좀 필요한데 좌욕을 하실 때 이제 따뜻한 물에서 또 이제 너무 뜨거운 물로 하시면은 오히려 상처를 좀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미지근한 따뜻한 적당한 물로 이제 깨끗이 이제 좌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급적 건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좀 순한 물비누 쓰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변비가 있으면 좀 미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힘들게 보시다 상처가 날 수 있고 치질도 치료가 필요하고 합니다. 그리고 출혈에 대해서는 이제 출혈의 증상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외래에서 이제 외래로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일정 간격을 두고 뭐 몇 주 이상 이제 집에서 지내다가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간혹 그 집에서 지내는 동안에 혈액 수치가 많이 떨어져서 오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출혈이 이제 혈소판이 감소했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기억했다가 이전에 없던 이런 출혈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뭐 진료를 좀 앞당겨 오시거나 상담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하게는 이제 눈에 여기 실핏줄이 잘 터져서 결막하 출혈이 좀 많이 생기고 뭐 멍이 드는 거 그리고 점상 출혈이 이 볼펜으로 이렇게 콕콕 찍은 것처럼 빨간 반점 같은 게 이제 종아리라든지 아니면 팔 아래 이런 부분 잘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그런 점들이 자꾸 생긴다라고 하면 혈소판 수치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의 경우는 생리과다로 심한 빈혈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잘 먹지 않고 할 때는 이제 병원 방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위장관이나 뇌 이런 중요한 부분, 심각한 부분에 이제 출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순식간에 위중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방을 하는 이 생활 습관을 이제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머리에 압력이 가해질 만한 그런 자세, 이제 아래로 숙이고서 좀 힘을 주는 그런 이제 자세는 피하셔야 되고 고혈압이 있으면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위에는 이제 입안에 상처가 나지 않게 이제 주의하자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코를 푸실 때 세게 풀지 않아야 됩니다. 살살. 그래서 뭐 이제 특히 건조할 때 이제
겨울이나 봄에 이제 불편하니까 자꾸 세게 푸시다가 상처 나고 코피도 많이 나는데 이제 가습을 하고요. 그러니까 세수를 한번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살살 이제 제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넘어지지 않게 또 이제 낙상하지 않게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환경관리, 일상생활관리인데 우선 뭐 기본적으로 청소를 잘 해야 되고요. 이제 균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좀 희석한 락스용액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너무 진하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소량이라도 섞어서 하면 균을 좀 죽일 수가 있고, 그리고 가급적 걸레는 일회용으로 하시고, 수건과 침구는 분리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환기도 자주 시행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활동 면에서 운동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좀 과하게 운동하시는 분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이나 또 관절에 무리가 갈 정도로 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느껴지기에 너무 숨이 차거나 아프거나 그럴 정도로는 하지 마시고 본인이 환자마다 이제 견디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운동, 가급적 가벼운 스트레칭 위주로 좀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영장, 사우나, 목욕탕, 찜질방, 그리고 통목욕은 이제 위생 문제 때문에 삼가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이런 특히 이식 환자분들인데 이제 햇빛에 노출이 되면은 착색이 되고 좀 예, 그러니까 갈색으로 피부가 좀 손상을 입기 때문에 햇빛은 피하는 게 좋고, 특히 이제 좀 젊으신 분들 직장 생활에 언제 복귀해야 되느냐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사실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 그 현재 치료 과정이나 뭐 수치 컨디션이 괜찮다면은 뭐 이제 가능한 만큼은 사실 유지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이제 유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영양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영양 뭘 먹어야 되냐, 이제 뭘 먹지 말아야 되냐, 이제 제일 궁금해하시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진료 볼 때. 근데 이게 뭐 딱 책에도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아니고 그 나라마다 뭐 문화마다 사실 식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사실 정답은 없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된다. 라는 것과 그다음에 음식으로 인해서 감염을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위생적인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고기 먹으면 암이 커진다 이런 거는 이제 미신이기 때문에 이 병은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다 드셔도 되는데 좋은 식재료로 잘 조리해서 드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릴 몇 장의 슬라이드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환자분들께 이제 제공해드리는 교육 자료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영양학회 이런 데도 검색해 보시면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고요.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뭐가 되고 안 되고를 좀 적어놨는데 이제 견과류나 이제 말린 것들은 먼지가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좀 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은 좀 피하시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앙금 같은 거는 이렇게 좀 포장이 된 거 뭐 하더라도 이제 특히 그 날이 더울 때는 상하기가 쉬워서 이런 것들 좀 피하시게 하고요. 이런 게 없는 빵 종류는 좀 허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급적 다 완전히 익힐 수 있는 식재료로 하는 게 좋고, 해산물 중에서 특히 이 어패류는 이제 테스트를 해봐도 이제 잘 닦아서 이제 끓이고 해도 균이 좀 다 완전히 제거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치 제일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당연히 익혀서 드시면 가장 좋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모두 제한하면 이제 한국인은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 호중구 수치라든지 치료 과정 중에 어느 정도의 이제 면역 상태인가를 생각해서 일부 이제 뭐 금방 이제 담은 겉절이 종류라든지 이런 거를 좀 허용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오래 발효시키고 절인 음식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깨끗이 닦이지 않고 씨가 많고 이런 과일들 좀 제한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통조림에 이제 포장이 된 것들은 기본적인 그런 살균 처리라도 해서 이제 팔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일단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말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이나 이식하신 분은 멸균이라고 표시된 걸로 이제 좀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멸균 우유, 멸균 두유 이런 것들이 좋고, 이제 발효시킨 유제품은 일단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 종류는 이렇게 포장이 된 것들은 이제 상하지 않게 이제 처리를 해서 포장을 하기 때문에 좀 허용해 드리고요. 그냥 공기 중에 노출이 된 상태에서 보관이 된 그런 소스 양념류는 좀 피하시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샌드위치, 김밥 이런 것들 이제 싸 먹는 거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팔팔 끓인 탕 종류, 금방 조리한 것들은 이제 매식을 조금 포장해서 드시는 것 정도는 허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식품 구입 분리, 보관 온도 이런 주의 사항들 해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좋은 영양 상태 유지, 감염 주의 이게 가장 중요하고, 건강 보조식품이나 민간요법은 지금 하고 계신 치료나 복용 중이신 약제와 서로 이제 좋지 않은 상호작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삼가시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주의사항은 이런 식이 조절 때문에 너무 엄격하게 지키느라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하시고 식사 양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잘 섭취하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 본인의 면역 상태에 따라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이제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